금 10만 3천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3천 달러. 지금 시장 전광판에 찍혀 있는 이 숫자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청취자님? 네, 진짜 이거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안전자산이라는 금이랑 그 변동성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폭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미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이 다 깨진 건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2026년 4월 6일 기준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모순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업들의 엄청난 실적 파티랑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정반대의 힘이 막 정면 충돌하는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그널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읽어놔야 할 자본의 이동 경로가 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국내 증시부터 볼까요? 오프닝에서 짚어주신 그 양극단의 심리가 가장 명확하게 표출된 곳이 바로 우리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이 역대급이었거든요. 수치를 보니까 코스피가 5,450선을 뚫으면서 1.36%나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은 정반대로 1.54%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끌어주면 코스닥도 눈치 보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이건 그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주체가 누구인지 봐야 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1,143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감 하나로 무려 3.71%나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와, 1,100조 원짜리 기업이 4% 가까이 올랐다는 건 사실상 시장에 거대한 블랙홀이 열린 거 아닙니까? 다 그겁니다. 삼성전자라는 그 초거대 질량이 엄청난 중력으로 시장 수급을 다 빨아들이니까 코스닥에 있던 바이오 섹터 같은 애들은 돈을 뺏기고 추락해버린 거죠. 아하, 2인용 자전거에서 앞자리만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뒷자리는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의 엇갈린 행보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관이랑 외국인은 삼성전자 실적에 베팅하면서 각각 167만 주, 119만 주를 막 사들였단 말이죠. 근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468만 주나 내다 팔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요? 보통 대장주가 이렇게 지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 개인들도 막 환호하면서 추격 매수하지 않나요? 468만 주 매도 폭탄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다는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위험 회피, 그 리스크 오프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거든요. 아, 실적은 좋은데 다른 외부 요인이 불안하다는 건가요? 네네. 그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감도 있고 글로벌 관세 부담 이슈도 겹쳤잖아요. 개인들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터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 현금화해서 관망하자는 강력한 스탠스로 돌아선 거군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가 한국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충격이더라고요. 네, 한국의 그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서 미국 주식도 순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미국 주식은 무적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치자님. 근데 왜 갑자기 서학개미들이 발을 패는 걸까요? 고환율 때문인가요? 제 피로감이 완벽하게 겹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보기엔 다우존스가 2.38% 급등해서 46,469를 찍었으니까 튼튼해 보이죠. 다우존은 엄청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서학개미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은 최근에 5.9%나 추락하는 등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일한 최후 통첩 같은 강경 발언이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게다가 환율이 무려 1,445원까지 치솟았잖아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고환율 꼭대기에서 굳이 나스닥의 그 엄청난 변동성을 몸으로 때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하, 수익률 깔아먹는 이중고를 피하려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네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더 큰 흐름이랑 연결해보면 진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미국 기술주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AI 기업들이 홍콩으로 막 몰려가서 홍콩 IPO 규모가 나스닥을 추월했다는 거예요. 와, AI 열풍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이번 브리핑의 아주 핵심적인 지각 변동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오히려 중국 내부의 거대한 AI 자본 생태계를 억지로 구축하게 만든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혀있던 중화권 자금들이 출구를 찾다 보니까 홍콩 상장으로 싹 다 몰리는 그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네요. 돈은 진짜 국적 안 가리고 수익 나는 곳으로 흐르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해 봐야 했죠? 채권, 환율, 원자재 같은 FICC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WTI 원유 보니까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등해서 64달러 89센트를 찍었어요. 변동성이 장난 아니던데요. 원유 시장이 지금 가장 날것그den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랑 이란 전쟁 우려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다가도 한편에서는 45일 휴전한 논의 첩보가 돌면서 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방향성도 없이 그냥 막 널뛰기를 하는군요. 근데 이 지점에서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거죠? 금은 제일 안전한 방패고 비트코인은 제일 위험한 창이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금도 10만 3천 달러, 비트코인도 12% 폭등해서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가리키고 있어요. 심지어 국내 순금 시세도 99만 원에 육박하고요. 맞아요. 아니 시장에 공포에 떠는 거면 금을 사야 하고 탐욕에 취해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데 이걸 나란히 둘 다 산다고요? 양발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존 교과서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기현상이죠. 지금 시장 자금은 극단적인 바벨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를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중간지대를 버렸다는 건 생존과 수익 두 가지만 극단적으로 쫓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이랑 유가를 사재기하면서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로 막 돈을 쏟아부으니까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조바심도 생기는 거죠. 무서운 대박은 치고 싶은 그 FOMO 심리군요. 유럽이나 호주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네. 유럽에서는 평화협상 얘기가 나오는데도 역설적으로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요. 호주에서는 자원주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철저하게 생존 세팅만 하는 거죠. 미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도 5기피나 올라서 4.362%를 기록했더라고요. 시장이 불안하면 보통 국채로 돈이 몰려서 금리가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안 잡혀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전쟁만큼이나 경계하고 있어서 금리가 위로 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거시경제 파악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청취자님들 계좌가 걸린 문제잖아요. 이번 주 캘린더 보면서 생존 가이드를 좀 짜봐야겠습니다. 네, 당장 수요일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유가 변동성이 지금 시장의 핵심 트리거니까 이 재고 수치를 보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선행 지표로 읽어내셔야 합니다. 재고가 팍 줄어들면 유가 오르고 에너지 ETF 쪽에는 단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목요일이 진짜 빅 이벤트가 다 몰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목요일에 FOMC 회의로 공개되고 미국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랑 PC 지수 발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국채금리 오르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스닥 기수주들은 밸류에이션에 찬물 쫙 끼얹어지겠네요. 네,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죠. 근데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목요일이 또 다른 의미로 엄청 중요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아까 코스피 얘기할 때 삼성전자 실적이 만든 블랙홀 효과 말씀하셨잖아요. 하이닉스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훈풍이 계속될지 아닐지 판가름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 비중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무조건 목요일에 하이닉스 숫자랑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 방향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전이 2.50%였는데 사실 지금 금리 자체보다 이게 1,440원이라는 살인적인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 아닐까요? 브리핑 자료를 보면 달러 약세랑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고 나오거든요. 실제로 원화 환율이 5.30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환율의 변곡점을 잡는 게 이번 주 전략의 핵심입니다. 환율이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면 그동안 들고 있던 달러 자산 비중을 좀 줄이고 가격 메리트가 생긴 원화 자산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스탠스는 방어력 강화에 집중하셔야 해요. 소비 지출 둔화 우려도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하니까요.
유럽 증시처럼 변동성에 강한 방산주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 섹터를 좀 챙겨두라는 조언이시군요.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 4월 6일의 시장은 그야말로 역설과 모순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100조 원의 몸집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개인들은 공포에 질려 470만 주를 던졌고요. 미국 증시를 탈출한 자금이랑 또 홍콩을 새로운 AI 허브로 만들어버린 거대한 지각 변동도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 지표를 나눴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교과서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0만 3천 달러의 비트코인 옆에서 똑같이 최고가를 찍는 10만 3천 달러의 금을 보면서 묻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알던 안전자산의 정의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룰이 지배하는 미지의 시장이 열린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교과서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 속에서 선명한 시그널을 찾으셨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